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초강력 총기 규제 강화법이 뉴욕주에서 추진됩니다.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 조회를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미국 내 초강력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인 뉴욕 세이프법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다음 달 1일 주정부 예산안 마감일 전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기 강화 규제 법안에 따르면 우선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 조회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돼 총기 구입자에 대한 더욱 까다로운 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에 따라 구입 희망자는 즉시 구입을 할 수 있거나 판매 거부를 당하거나 구입자에 대한 총기 전달 보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자동 권총, 산탄총, 소총 등의 구입 희망자는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총기 판매를 금지해야 할 만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됐을 경우 이를 연방수사국이 딜러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 중인 총기 강화 정책에는 모든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총기와 총기 소유 그리고 총기 구입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은 지난주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포함이 안 된 각 학교에 무장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학교 안전 강화 법안만을 통과시켰습니다. 올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NBC 방송과 공동으로 전국 성인 1,100명, 등록 유권자 9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11월 6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50%로 공화당 지지율 40%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에 양당 지지율 격차인 6%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무소속 응답자는 48%와 36%, 12% 차이로 민주당의 의회 지배를 선호했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8살에서 34살의 젊은 유권자층에서 민주당 59%, 공화당 29%로 가장 큰 30%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 유권자도 민주당 지지 57%, 공화당 지지 34%로 23%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졸 이상 학력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도 55%대 42%로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 남성은 공화당 지지율이 47%로 민주당 지지율 44%보다 약간 높았고 대졸 미만 학력 백인 유권자는 50%대 39%로 공화당 지지율이 11%포인트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43%로 지난 1월보다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를 하는 이민심사관들을 특별 관리 감독하는 신설 부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민심사관들의 심사 여부를 2중, 3중으로 관리하게 돼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서비스국에 19,000명의 이민심사관들을 집중 감시하는 관리감독부서 OPR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OPR의 주요 업무는 이민심사관들이 심사를 관대하게 하는지의 여부를 까다롭게 감독하는 곳입니다. 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가 경범죄 전과가 있거나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받은 기록 등의 문제를 집중 포착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 승인율이 높은 이민심사관들은 OPR의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민심사관들은 심사를 한층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어 영주권과 시민권 승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대로 연쇄 가족 이민 케이스에 대해서는 한층 까다로운 심사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목표대로 영주권과 시민권의 최종 승인을 크게 줄여 합법 이민까지 축소하려는 정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조나단 위딩턴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OPR 부서는 이민 사기와 남용을 줄이고 적절한 심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에서 이민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서류 미비자나 드리머는 물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 전반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맞춤 서비스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드리머를 위한 이민법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KCS는 지난 금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24일 토요일 시민참여센터와 민권센터,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뉴욕 가정상담소, 헐 저스티스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민법 설명회가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이민법 변호사님들 오셔갖고 이제 이런 설명회를 세미너 같은 걸 하고 이제 뭐 워크숍, Know Your Rights 워크숍 같은 거나 좀 중요한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next 파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 consultation 이제 1대1로 만나셔갖고 변호사님들하고 상담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번 이민법 설명회에서는 이민 단속국이나 경찰에 대응하는 방법과 이민 구속, 강제 추방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다카 및 시민권 신청 등에 대해서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가들은 한인 서류 미비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노리는 이민 사기가 급증하는 등 각종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KCS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민법 설명회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간단한 식사도 제공됩니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선 3월 22일 목요일까지 KCS 측으로 연락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인종, 연령,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길을 걸을 때도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시가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처벌이 도시에서는 필요한 규정이라고 밝혔다고 AM 뉴욕이 보도했습니다. 보행 중 문자 행위 처벌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화기로 문자를 하는 보행자들을 적발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길을 걸으며 문자를 하게 되면 주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들의 부주의 때문으로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78.5%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M 뉴욕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거나 보지 못한 경우 두 가지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하와이 호놀룰루가 지난해부터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몽클레어는 건널목을 건널 때 휴대폰 통화나 문자, 음악을 들을 경우 $1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 환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 겨울 내내 기승을 부렸던 독감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독감 발병 건수가 3주 연속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 보건국이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독감 발병 건수는 3,692건으로 전주에 비해 42%가 감소했으며 신규 독감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으로 감소해 지난주에는 694명으로 전주 입원 환자 1,000여 명에 비해서 32% 감소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독감 환자 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안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지난 14주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며 현재 집계된 이번 독감 시즌의 총 환자 수는 11만 1,410명, 독감 입원 환자는 2만 114명이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장년층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이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문제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55세 이상 장년층 연령대의 증가폭이 눈에 띄고 있다고 전미은퇴자협회 뉴스레터 최신호가 전했습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받는 경우가 지난 15개월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치료를 받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환자는 35세에서 54세 중년층이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5세 이상 장년층으로 32%를 차지했습니다. 25세에서 34세 청년층은 31%, 15세에서 24세 청소년층은 7%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가 2015년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메디케어 환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200만 명이 주치의로부터 오피오이드 계통 진통제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0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270만 명이 진통제 과다 복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이 현대와 기아차 에어백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세단 모델의 에어백이 강한 충격에도 작동을 안 해 모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나타 4건, 포르테 2건 등 총 6건의 충돌 사고에서 에어백이 부풀지 않아 모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형 현대 소나타와 2012, 2013년형 기아 포르테 등 총 42만 5천 대에 대한 에어백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백 결함의 원인은 독일의 에어백 업체 GFTRW가 제작한 제어 시스템 칩의 전기 회로 합선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성명을 내고 4건 중 3건에서는 에어백 제어 전기 회로망에 손상이 있었으며 한 건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으며 수리 방안을 마련해 4월 20일부터 리콜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조사 대상인 포르테 차량도 GFTRW가 제조한 유사한 에어백 제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기아차는 2012, 2013년형 포르테 모델에서 칩 문제로 인한 에어백 미작동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리콜이 적절하다고 결정되면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 2016년 비슷한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피아트 크라이슬러 모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마리화나 세금이 암시장 형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높은 세금으로 인해 마리화나를 구입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결국 암시장 거래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마리화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소비세와 판매세는 현재 15%에서 11%로 감소되며 오는 2021년까지 면제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세율이 일시적으로 면제될 경우 평균 가격이 최대 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 지역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미니밴 차량 안에서 4명의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든 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5분쯤 브루커스트 스트리트과 체프먼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한 CBS 주차장에 세워진 미니밴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세워진 미니밴 차량의 창문은 햇빛 가리개와 이불로 덮여 있었다며 안에서는 아이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가족의 신체에서는 아무런 외부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운 날씨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여대생이 펜실베니아주의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 2학년 신은하 씨가 14일 오후 포코너 지역의 블루마운틴 리조트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인근 병원에서 하루 뒤인 15일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검시소는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이 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발생한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캠퍼스 육교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6명이며 육교 잔해 더미 밑에 깔린 차량은 최소 8대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잔해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체나 생존자가 있을 경우 구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베이사이드 벤자민 카도조 고교에 무장 경찰이 다시 배치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에서 무장 경찰을 철수한 뒤 교내 안전에 대한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은 후 취해진 조치입니다. 지난 16일 26학군 모임에서 관할 111경찰서는 이들 3개의 고교에 무장경찰을 재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3개 학교 소속 경찰들은 오늘부터 각 학교에서 근무를 재개했습니다. 커네디슨이 눈폭풍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일부 고객에게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 계획에 따르면 3일 이상 연속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은 최대 $225까지 또는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최대 $515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델리나 기업 고객의 경우에는 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제시하면 최대 $1,200까지 보상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수요일은 오전에 눈과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1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